개장 전 74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의 신고가 금요일장 헤드라인으로 복귀해보면요.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 개인 한 주간 코스피 6조 8천억 원 순매도입니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미국 CPI를 두고 안도감이 형성됐고요. 섹터 단에서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볼 텐데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이어갔고 카카오의 고려아연 등 개별 종목 단에서도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투자 심리도 다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수급을 좀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기준 5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은 계속해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인의 수급을 좀 보면요. 일주일 내내 팔았습니다. 9일부터는 조단위 매도가 나왔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조 8천억 원가량 순매도, 그 전주까지 포함하면 무려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시장 강세를 두고 개인들은 조금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분석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강세장에서 짙은 초록색 막대, 1차 상승 이후 평균적으로 약 7%가량의 1차 조정을 겪고 그 뒤에 앞선 1차 상승의 약 50% 정도의 2차 상승이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를 좀 고려해 보면요. 올해 1차 상승분이 42%임을 감안하면 이의 절반, 21%가량이 2차 상승분이 될 테고 현재까지 8%의 상승이 진행됐다면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수치로 좀 따지자면 2차 상승의 상단은 하나증권 3,770선이라고 봤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3,530선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대신증권도 상승 여력을 좀 열어뒀는데요. 기술적으로는 3,400선,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3,500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늘었다고 했죠. 주식을 팔면서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은 71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예탁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앞서 지수 상단을 좀 짚어본 것처럼 또 한 번의 상승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번 주에는요, FOMC가 예정되어 있죠.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추후 전망이 담긴 점도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까지가 함께 주시해볼 체크포인트이자 단기 변곡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반도체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공개하면서 주가는 무려 7% 급등,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 HBM4의 특징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전작인 HBM3E 대비해서 대역폭이 2배나 확대됐고요. 전력 효율은 40%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하면 차세대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요, 이날 우리는 마이크론의 급등을 보고 출발했죠. 시티은행이 마이크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1일 마이크론은 7% 급등했고 이에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장중에는요, 마이크론이 최근 고객사의 견적 제시를 모두 중단하고 모든 저장장치 제품 가격을 20에서 30% 인상한다고 통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범용 제품 가격 상승도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는다는 점에서 휘발성 메모리인 D램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낸드도 이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22년부터 공급 과잉에 시달려왔지만 AI로 ESSD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주 모닝브리핑 시간대도 빠르게 전해드렸던 분석이죠. 반도체 겨울론을 외치던 모건 스탠리도 낸드를 두고 우려보다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5위 업체인 샌디스크도 최근에 가격을 올렸고요. 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금요일에는 소위 3D 낸드 테마로 묶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업사이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도 미묘한 기류 분화가 읽힙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8%가량 밀렸던 7월 17일 하락의 촉매가 된 건 내년 HBM 가격의 두 자릿수 급락을 언급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죠. SK하이닉스 HBM4 개발 완료와 관련된 코멘트에서는요.
내년 HBM 가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할 거란 전망을 유지를 하면서도 HBM4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난도가 증가해서 HBM4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 D램과 낸드의 경우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 조정을 예상한다고 했으나 서버 수요가 계속된다면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반도체 섹터 무버 당장 오늘은요. 주말 사이 마이크론이 실적 기대감 속에 추가로 4% 상승했다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기에 반도체에 힘입어서 지난달 ICT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다만 CNBC가 지적을 했듯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좀 지속해온 터라 상승에 따른 부담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고려하면서 개장 이후의 분위기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주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본장에서 힘을 다 쏟은 탓인지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률은 크진 않았습니다. 현대 GF홀딩스가 1.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또 최근 유라클 제네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현제약이 1.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엔 영원무역홀딩스와 한국공항이 1%대 상승률 기록하며 지난주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HBM4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레거시 메모리의 수요도 부각되면서 중소형 반도체주까지 훈풍 불었습니다. 증권가에선 하나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7.4% 상승했고요. 또 셀비오는 최근 부진한 임상 결과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지난 금요일 장마감 후에 식약처로부터 전이성 전립선암 대상 신약의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승인받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반등 성공했습니다. 또 제닉스 로보틱스와 라우 로보틱스는 정부가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분야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로 알아보시고요. 콜마 B&H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2.98% 올랐습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현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상승폭 키웠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오는 전립선암 치료제와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용법에 대한 국내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특히 탁센계 항암제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군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셀비오는 머크의 방사성 의약품 파트너사로 병용치료 효과가 입증된다면 키트루다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시 셀비온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최근 낙폭이 너무 컸던 만큼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고요.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청사진에 내놓으며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내년부터 피지컬 AI 원천 기술과 범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하고 실증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회자 비전으로 이 피지컬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 목표와 정확히 결이 같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가 정부 로드맵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한 건데요. 이번 달 초부터 급상승세 탔지만 다만 로봇주에 대한 과열 경계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확한 진단 확인해 볼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비온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셀비온 뭐랄까요? 이슈 하나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상 결과에 급락했다가 금요일에는 병용요법 임상계획서 승인에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셀비온 같은 경우에 임상에 대한 결과로 사실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하락폭이 커졌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임상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객관적 반응률 자체가 중간 결과 대비했을 때보다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음날 한 20%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었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 열띤 논쟁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환자에 대한 모수 자체가 조금은 이제 다르게 봐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객관적 반응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객관적 반응률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에 대한 주가 반응이라 이런 부분은 결국은 좀 좋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더욱더 하락이 많은 부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머크와 함께 임상 1상에 대한 계획이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반등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의 주가의 모먼트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머크와에 대한 임상에 대한 이 진행이라 이런 부분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에 임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 속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의해야 된다. 관망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 이슈, 이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을 목표로 AI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 속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좀 강한 모습인데 제닉스 로보틱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이 섹터 자체가 요 근래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 그리고 아니면 국내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섹터가 추가적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성장주에 관련된 이런 투자에 대한 심리도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이 로봇 섹터 내에서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로봇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부품주에서의 예전에 조금 더 많은 부분 수급이 몰렸었던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젠 RLM이라든지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더욱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관련해서 제닉스 로보틱스 상승 여력 함께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K라면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면비디아 삼양식품에서 그치나 했는데 라면주, 음식료주 안에서 순환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음식료 업종 전체가 2.06% 강세 보였는데요. MSC는 상한가 터치했고 사조동화원이 23%대, 오뚜기 농심도 강세 보였습니다. 배경은 뚜렷했습니다. 우선 9월 1일에서 10일 라면 수출액 데이터가 공개됐는데요. 전체 수출액은 5,05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올해 1월에서 8월 월 평균 수출 금액의 4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건데요. 한 달치 평균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단 열흘 만에 채운 셈이죠.
여기에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농심의 경우 콜라보 라면의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캐대언의 캐릭터와 이름이 같은데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이벤트성 판매가 아닌 K 콘텐츠와의 결합이라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캐대언 효과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의 투자 심리를 붙잡아주는 동안 누가 해외 시장을 더 빠르고 더 크게 넓히느냐가 향후 주가 향방을 가를 텐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픈AI 코리아의 개소식 현장에서 국내 업체 퓨리오사 AI가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 레니게이드 2장만으로 오픈AI의 초대형 언어 모델을 실시간으로 구동한 건데요. 해당 소식에 DSC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등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업체들과 4x4,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등 퓨리오사 AI와 협력 중인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물론 퓨리오사 AI를 비롯한 AI 서버용 칩 스타트업이 힘을 내고 있음에도 엔비디아의 벽은 공고하다는 게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지난해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자국 기술로 AI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추론 AI나 자율주행처럼 아직 엔비디아가 다 장악하지 못한 시장이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결국 이 지점에서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신라면 투움바가 계속 좀 땡기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라면은 농심,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농심이 또 지난주 금요일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지금 라면 업계까지도 좀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인 삼양식품에 이어서 농심과 오뚜기까지 전반적으로 섹터가 강합니다. 라면 섹터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요즘 이제 이 캐대언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면비디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관련돼서 한번 소비재가 이제 한번 유행을 타게 되고 판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캐대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농심에서 이제 6,000개가 1분 40초 만에 완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심에서에 대한 삼양식품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틀 만에 한 50%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수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에 라면의 수출 금액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많은 부분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을 보다 더 우리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도 9월 달부터 이제 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라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삼양식품을 그냥 꾸준하게 더욱더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면비디아를 노리고 있는 삼양식품 강조를 해주셨고요. 퓨리오사 AI 이야기도 좀 해보면 오픈AI 코리아 개소식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자사 AI 칩으로 오픈AI 모델 시연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퓨리오사 AI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연을 하게 되고 거기서에 대한 이제 이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자리 매김이라 이런 부분 충분히 되었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요소 AI가 하나에 대한 테마로서 섹터로서 가져가기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나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요소 AI가 직접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비슷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보다 더 많아져야지만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필요요소 AI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뭐 이렇게 해서 더욱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플레이로 가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되돌려 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보다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